우크라이나 전황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난 2월 말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키이우를 속전속결로 점령해가지고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만한 친러시아 괴뢰 정권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키이우 전선에 배치되었던 주력을 후퇴시키고 말았습니다. 키이우는 지금 정상으로 돌아갔고 철수했던 각국의 외교관들 또 돌아오고 대사관들도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에서 사실상 패전한 그 병력을 재집결시켜가지고 동부전선에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생각처럼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키이우는 도시니까 도시에서는 시가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탱크와 대포와 전투기로 무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부지방은 다릅니다. 동부지방은 평야지대입니다. 여기서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탱크와 대포 그리고 전투기를 앞세운 기동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아직 제대로 먹히지 않고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동부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지만은 언젠가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점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지구전이 가능하겠구나. 비록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병력은 보낼 수 없지만은 무기를 지원하면은 버틸 수 있겠구나.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해서 민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고 있다. 이제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키이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기자회견한 걸 보면은 이제 전략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침략전을 못하게 하겠다. 이건 이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빨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지구전을 통해서 상당히 좀 장기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 민간인들의 희생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동부전선에서의 지금 전황입니다. 오늘 CNN 보도를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 탱크 1000대를 격파했다. 200대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2500대의 장갑차를 부숴버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토에서는 러시아군 전사자를 최고치로 잡아서 한 15,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탱크가 한 2000여 대일 겁니다. 그럼 반이 부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요사이 분석을 보면은 이 러시아 탱크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탱크는 그 포탑이 있지 않습니까? 포탑 바로 밑에 이 포탄을 재어 놓는 일종의 탄약 창고라고 할까요? 그걸 포탑 바로 밑에
배치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탑을 때리면은 이 탄약 창고가 폭발해가지고 전체가, 탱크 전체가 산산조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의 탱크 설계를 보면은 이 포탄을 재어 놓는 곳은 가능하면은 승무원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이 쇠두께를 좀 증가시켜서 거기에는 직격탄이 때려도 안 터지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네, 인명에 대해서 별 고려가 없는 이 러시아 탱크는 아주 결정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포탑을 때린다는 겁니다. 포탑을 때리면 폭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대라고 주장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한 500대 정도가 부서졌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금 부서진 러시아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게 일종의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동부전선은 또 어떤 전황이냐 하면, 이 동부전선은 이 넓게 열린 개괄지니까 여기서는 탱크와 포격전이 중심입니다. 이거는 러시아군이 옛날 소련 시대부터 자랑했던 전술입니다. 막강한 탱크와 막강한 대포를 이용해 가지고 집중 포격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로는 우크라이나 군이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와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에 이 대포를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격전으로 지금 승부를 내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미국과 카나다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지금 155mm 자주포입니다. 155mm 자주포를 공급할 텐데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만 벌써 155mm 자주포를 90문 정도 제공을 했고 포탄만 19만 발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신형 대포를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으로 지금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무기 체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앞설 것이다. 요사이 포병 전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병과 포병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포병과 우크라이나 포병이 서로 상대방의 포병 진지를 폭격하는, 마치 바다에서 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와 배가 함포를 교환하듯이 포대가 아주 장거리 포로 서로 때린다 이겁니다. 보통 한 20-30km 날아갑니다. 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대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한 방 때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쪽에 레이더에 탐지돼 가지고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 자주포를 많이 보내달라는 겁니다. 고정식 말고 자주포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자주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상대방의 포대를 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능이 있는 장비들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보는 대규모 포격전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 육군은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주전장인 동부전선에서 그 막강한 독일 육군을 쳐부순 게 러시아 육군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육군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민병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던 우크라이나 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다. 이거 우리 러시아 군에 대해서 잘못한 거 아니냐. 요새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좀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 아무도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군의 장비라든지 보급 체제가 지금 엉망인 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동안에 군사비를 많이 썼지만은 이 군 지휘부가 부패돼 가지고 군사비를 많이 빼먹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 또 무엇보다도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그러나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민간인들은 일치단결해가지고 사생결단으로 싸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000년 동안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유대인처럼 1991년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30년 이상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애착을 갖게 되었다. 그걸 러시아가 부수려고 하니까 이건 못 참겠다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에 독일 그리고 러시아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1000만 명이 전사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고통에는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에 비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얼굴이 상당히 평온합니다. 비명 지르고 겁을 낸다든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우듯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잘 싸웁니다. 젤렌스키 또한 우리는 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